네, 자 중장기적 포트 점검을 해보고 시장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몸이 또 안 좋으신데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이슈를 좀 체크해 보기 전에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월요일이니까 또 그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보고 갈까요? 네, 네. 일단 우선 지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보냈고요. 지난주에 조금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 가능 의견을 드렸고요. 몇 분이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종목을 사셨더라도 현재 지금 수익이 이어지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쭉 이어가시라는 의견 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현재 손실 중인 종목만 빠르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CD고요. 지난 그 화요일이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36% 손실 진입 후에 빠르게 지금 손실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그리고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수요일이군요.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7.68% 정도 손실 중이고요. 지난주에 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당일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날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조금씩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바이오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은 추후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문제죠. SK 바이오팜 네, 지난주 오늘 좀 기준으로. 변동성이 크네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오늘 한 10% 정도 밀리고 있고 지난주 기준으로 마이너스 17%였는데 여기 한 10% 추가되면 마이너스 한 27에서 8% 정도 현재 손실 중이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하락하게 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관의 보호 예수 물량이 오늘부터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물량이 나오고 있고 네. 기관들이 최근에 좀 전체적인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SK 바이오팜도 기관이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언젠가는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나설 것이다라고 봤었던 부분이고 네. 오늘 보니까 조금 아랫꼬리 만들어서 이제 거래량을 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이 만일 내일 이후에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사실상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저점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제가 한 2주 전부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금지라고 말씀드리고 추후에 여러분께 타이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타이밍이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손실이 좀 네. 있는 만큼 제가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분께 의견 드릴 테니까 우선은 현재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시고 네. 제가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의견을 드리면은 그때 조금 더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투자에 한번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SK 바이오팜 오늘 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대로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전략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좀 손실이 난 종목들 빠르게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일 텐데 아마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TV 토론회가 가장 큰 빅 이슈였을 것 같아요.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뭐 10명 중에 7명은 짜증났다라고 평가를 했던데 이 TV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네. 뭐 굉장히 좀 자세가 불편한 상황에서 이제 그 토론회를 이제 라이브로 켜놓고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셧업이라는 네. 단어도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도 못 지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셧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 도 프리스도 뭐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확한 좀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 바이든이 이기겠구나. 원래 바이든이 지지율이 더 높았고 바이든이 이기겠구나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오늘도 뭐 그린리들 관련주들이 이제 해당 사항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누구를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네. 여러분들께 정확한 상황을 말씀을 좀 드려야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봤을 때 확실히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는 지금 가능성이 확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토론회 같은 경우는 단순히 봤을 때는 이게 무슨 토론회인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때 앵커였던 크리스 월레스 같은 경우는 폭스 TV 앵커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민주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중도 성향이시고 오히려 이제 당권도 이제 좀 핵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분인데 보시면 오히려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거의 1대1로 싸웠는데요. 이것 전략 자체도 예전에 성함 비교가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상원 의원께서 이제 똑같은 전략을 취하셨던 오히려 이제 싸움을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말 크게 싸움을 가져가면서 네. 분산시키면서 이제 이번 토론회를 끝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트럼프가 그냥
자기 성격을 드러낸 토론회가 아니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나온 토론회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중간중간에 바이든도 단어 실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약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최대한 말도 많이 하게 하고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전략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너무 바이든이 이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한쪽만 생각하셔가지고 그린닐 쪽으로 몰빵을 하신다거나 아. 그쪽 집중하셔서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바이든이 이기든지 트럼프가 이기든지 사실 지금 그린닐 관련 종목들을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어쨌든 다음 달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만 수익을 좀 누리시고 단기 차익 실현을 이번 달 안에 좀 하신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하시고 다시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바이든이 진다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을 밀고 있고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돈을 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 전 그리고 이번 달 말 정도 근처가 되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나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다시 그린 뉴딜 테마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네. 너무 지금 얘기가 트럼프 분리, 바이든 우세 이쪽으로만 그렇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고자 팩트 체크를 살짝 해드렸으니까 네. 미국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은 실제 좀 다르다라는 부분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이 우세하다 보니까 그린들 관련주들 일제히 좀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좀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있고 트럼프가 약간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으니까 일부 좀 단기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에 모든 게 다 전략이라고 하니까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또 그 이면의 모습까지 체크해 주셨고 다시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 추석 때 아마 가장 큰 화두가 됐을 것 같은데 청와대 청원이 지금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청와대 반응이 이제 나올 시점인 것 같고요. 청와대에서 반응을 하기 전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먼저 지금 반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원에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정치권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 이후에 대주주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책을 검토 중이었는데 대주주 기준 3억을 재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3억 금액은 유지하고 가족 합산 부분을 좀 수정하겠다라고 좀 멘트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그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신 게 당장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정 협의를 할 수 있고 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했는데요. 뭐 근데 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기재부는 그랬죠. 앞으로 국회 일정 등 남은 시간을 봤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서로 의견이 달라요. 한쪽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고 한쪽은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아예 개정안 삭제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직계 존속, 좀비속까지 포함한 합산 범위가 좀 조정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우세한 것 같고요. 아직 정부 입장은 수정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 여론이면 충분히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 때 또 경제부 총리가 또 멘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제가 제안한 바는 많이도 안 바랍니다. 네. 개인당 3억으로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으로 5억 미만 정도로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뭐 피력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에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주주 양도세 이슈까지 또 체크를 해봤고, 자 그리고 최근 또 시장에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또 B2일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또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면서 B2 급증 얘기가 나오고 또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신데 어떤 측면에서 또 시장의 영향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좀 최근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저 보면은 제 주변에도 이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동생들로부터 주식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난 3월달에 제가 급락할 때 주식해라라고 했더니 그때는 말 안 듣고 이제 한 6, 7월달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 게 네. 일반 개인들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을 이제 딱 이제 기준으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많이 분석을 하곤 하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네.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금융투자협회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참고로 주황색은 코스피 시장의 신용 그리고 파란색은 코스닥 신용의 그 시장의 신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월달
3월 달에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였고요. 6조 5,782억 원 수준이었죠. 그 이후 8월 31일 기준까지 16조 2,150억 원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8월 말까지 가져온 이유는 9월 말 기준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요. 8월 말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죠. 물론 이 부분 모두 신규 개인 투자자들의 몫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투자자 중에 오랜 기간 하락기로 원금에 많이 훼손되신 분들이 빨리 원금을 이제 찾으시려고 신용을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좀 크다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누가 되었건 시장이 상승하면서 신용 잔고가 따라 올라가는 건 사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은 조금 과도한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적인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올라온 속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금리 인상 속도 혹은 인하 속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을 하면은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런 맞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고 우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89년도 말 혹은 이제 95년도부터 98년도 IMF 시기에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주식하지 마시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어버리신 어른분들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 신용을 너무 과도하게 쓰셔가지고 그렇게 크게 잃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은 예. 10중 8구는 아무 말씀 못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주식 투자 문화가 어땠냐면요. 지금은 여러분들 현금 가지고 마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용 가지고 매수를 안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투자 문화가 80년도 후반 그리고 95년도부터 98년도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현금으로 누가 매수하고 있으면은 너 바보냐? 신용으로 하면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신용을 해야지 이런 문화가 아예 주식시장에 정말 일반화됐었기 때문에 그때 얻어맞으신 분들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버셨고 본인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잘못되는데 주식이 마치 패가망치의 지름길이다라는 잘못된 어떤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용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내가 감당되는 수준의 신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조금씩 이제 신용 비율은 줄이시고 제가 사용을 아예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감당되는 신용 비중 안에서만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승장에서는 신용을 내도 크게 또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겠지만 최근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는 좀 자제하시자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시장의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